이럴 수. 여기도 불바다. 어서 피해. 기다렸다 유비. 자라. 이것은 책임다. 이럴 수가. 우리 진영이 불바다로 변해버리다니. 육선 무서운 계략이구나. 나를 이 숲속으로 몰아넣고선 가뭄에다 불볕 더위에 풀과 나무가 말랐으니 남동풍이 불날만 기다렸구나. 폐하! 산날에서 적병이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녀석들은 산 꼭대기에 있다. 산을 에워싸고 산 꼭대기도 불태워 말려라. 폐하, 이곳은 관행에게 맡기고 피하셔야 합니다. 저 앞 영안의 백제성까지만 가면 거기 좋은 장군이 있어 뒤를 막아줄 것입니다.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거기 서라! 거기 서라! 폐하, 일각은 잡히고 말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막을 테니 어서 먼저 도망치십시오. 모두 내 말 들어라. 여기서 올라오는 적을 우리가 막는다. 내는 불로 태울 만한 건 뭐든지 다 모아라. 폐하, 원하시는 겁니까? 어서 도망가십시오. 마령! 폐하, 이 마령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어서 도망가십시오! 미안하오 마령. 그대의 말을 듣지 않은 내 잘못이오. 용서하시오. 이렇게 해서 장강의 경리는 촉의 대군을 유비의 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다. 폐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마지, 보니. 너희들은 웬일이냐? 네, 군사님이 시키신 대로. 자, 어서. 백제성으로 가는 길은 모두 포위됐다. 유비가 달아날 것은 이 길밖에 남지 않았다. 에? 저게 뭐지? 유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마의 돌숲이다. 돌아가자! 이륙의 전투에서 완패한 유비는 상심한 나머지 쓰러져 병이 들고 다음 해 봄 4월 이곳 백제성에서 파란만한 생애를 마감했다. 결국 나는 아우들의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형제 맹세를 지켜 한시라도 빨리 두 사람 뒤를 따라가야 할 텐데. 폐하,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지요. 공명군사. 마지막으로 일러둘 게 하나 있어. 성도에 있는 내 아들 선이 말이오만, 군사께서 보시고 선이 제왕으로 보필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들면 보필해 주시오. 하지만 만약 군왕의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말고 군사께서 대초 황제의 자리에 오르셔서 내 뜻을 이어가 주시오. 폐하, 어리석고 모자라는 이 신하를 그토록 믿어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대들의 도움으로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지배하려던 계획을 현실에 이루어 촉을 세웠지만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은 지금 위나라의 지배에 놓여 있어. 거기 살던 백성들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군사, 내 꿈은 이 대지에 전쟁도 없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는 것이었어. 나 대신 그대가 내가 못다한 이룬 꿈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오. 반드시 이 목숨을 걸고 그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부탁하오, 좋은 장군. 예. 장군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함께 해왔지만 앞으로는 몸을 소중히 여기시. 폐하, 앞으로도 폐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 됐어. 보시오, 저기 관우와 정비가 마주 나와 있지 않소? 알았다, 내 형제들. 내 곧 가지. 지금 간다니까. 폐하! 폐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꽃잎파리 수만큼 많고 더듬어가야 할 곳은 저 산꼭대기보다 훨씬 높고 또 먼데 폐하께서 남겨주신 꿈은 너무도 크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과연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봉이야, 마지가, 너희들이 내 힘이다. 언제까지고 이 손을 놓지 말아라. 예. 유비의 시신을 성도로 옮겨온 공명은 장례를 성대하게 치른 뒤 곧바로 태자선을 황제로 즉위시키고 자신은 승상의 자리에 올라 먼저 오와 평화조약을 맺고 반란이 끊이지 않던 월남을 평정하는 등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위나라 군대 총사령관 지위에 오른 사마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현덕이 죽은 지금 촉은 한참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촉을 공격할 이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갈 공명이 아무리 지략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의 50만 대군은 장안을 거쳐 물에서 위수연안 일대를 점령해 들어갔다. 하지만 공명은 위나라와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신제갈 공명이 아래옵니다. 돌아가신 황제님의 뜻을 이제 거의 이루어 지금은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그 한쪽을 다스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하고 공명은 이 출사표에서 유비 현덕의 공적을 열거하고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유선에게 일렀다. 제갈 공명은 유비가 남긴 뜻을 이어받아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었다. 폐하께서도 돌아가신 황제님의 뜻을 따르셔 오로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길을 열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내려오신 은혜가 너무 깊어 지금 폐하의 곁을 떠나 멀리 출정을 나갈 이 불충한 신하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상님,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다. 넌 여기 남아있어야 한다. 여기 남아서 해줘야 할 큰일이 하나 있다. 큰일이요? 그래, 이 마지개 아내로서 해야 할 일. 승상님, 저희들은 아직도 너희들이 서로를 깊은 마음으로 맺어져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봉이야, 마직은 관우 장군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훌륭한 사위가 될 것이고 네 신랑이 될 것이다. 이번 싸움에서는 마직이 꼭 내 곁에서 날 도와줘야 한다. 마직이 훌륭하게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마직에게 너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또 바쳐야 한다. 봉기, 그대 가슴속의 기쁨과 슬픔을
나와 함께 나눕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입니다. 봉희, 지금은 그 말만으로도 난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승상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사랑은 이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겠소. 네, 꼭. 제갈공명이 이끄는 30만의 촉군은 한중을 근거지로 삼아 기살의 진을 치고 위수를 사이에 둔 채 서마이가 이끄는 위군과 대치했다. 그러나 제갈공명아, 천안 백성 출신의 한각 시골 서생이 승상의 자리에서 천자를 호위하는 나에게 감히 화살을 쏘는 일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큰 죄다. 네가 살던 시골로 곱게 내려가 밭이나 갈고 사는 게 훨씬 오래가는 길임을 명심해라. 내가 천한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한왕실의 옥쇠를 강제로 빼앗은 흉악한 도둑들이 아니냐. 하늘이 용서하실 사람은 너 같은 역적무리들이다. 천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라. 말싸움은 이제 필요 없다. 소문난 네 녀석의 병법이 어느 정도인지 솜씨나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는 그대가 먼저 진을 펼쳐보시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어떠냐? 이건 구경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낡아빠진 지법을 아직도 쓰고 있나? 그건 혼원일기라는 진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 녀석의 솜씨를 보여봐라. 뭐냐 그러마? 겨우 한 개의 팔개진이냐? 그런 진주만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깨질 수가 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래, 저 진영은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계라는 8개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의 생문으로 치고 들어가서 남서쪽의 경문으로 뚫고 나와서 이어서 북쪽의 계문으로 공격해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깰 수가 있다. 공격! 물러서지 마라! 남쪽에서 관운이 공격해 옵니다. 어시! 어이, 이 조울이 잡아주마. 아래 옵니다. 북쪽에서 조울이 공격해 옵니다. 뭐시? 그럼 우리가 삼면으로 포위됐단 말이냐? 위험하다. 후타! 후타! 잡아라!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촉군은 일거의 위수저녁의 성을 함락시키고 장안으로 총공격해 들어갈 전열을 가다듬고 진군했다. 이제
이제 우리 힘만으론 적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급히 나강에서 원군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해라. 아무리 제갈 공명이라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허점은 있을 것이다. 그건 여기다. 적은 우리 영토 깊숙이 쳐들어와 있어 보급품이 부족할 터. 따라서 적은 한중을 중간기지로 삼아 식량 등의 보급품을 모아둘 것이다. 그리고 그 수송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 가정이다. 이 가정을 치기만 하면 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적의 뒤를 쳐서 단숨에 승기를 잡는 것이다. 우리 군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곳 가정을 절대로 저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사마이는 꽤가 많은 인물이라서 어쩌면 이 가정을 기습 공격해올지도 모른다. 누가 이곳 가정을 수비하겠나?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마속, 이곳엔 성이 없어 만일 적이 공격해온다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맹세코 책임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날을 위해 피로 쓴 서약서도 준비했습니다. 서약서를 내고도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곳을 빼앗기면 군법에 따라 처단할 것인데 각오는 하고 있느냐? 제2 한 목숨은 성도를 떠날 때 이미 승상님께 맡겼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그런데 지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큰 길에 다치도록 해라. 적 병사는 한 명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다른 곳에다 진을 치면 뜻하지 않은 실패가 뒤따를지 모른다는 걸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산골짜기로 적이 나타날 리가 없어. 진은 저 산 위에다 치겠소. 장군, 승상께서는 이 큰 길가 말고 다른 곳에 진을 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진을 치면 적은 겁을 먹고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 길을 열어두고 적병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산 위에서 치고 내려오면 단번에 정멸시킬 수가 있어. 전과를 올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 모두 산 위로 올라가라! 아버지, 승상님과 마속이 이기고 돌아오게 지켜주십시오. 장군님, 무슨 일이냐? 적입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적군이다! 장군님, 산기슭을 모두 적이 점령했습니다. 문을 길어오지 못해 밥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곳을 지키는 장수가 누구지? 공명이 제일 아끼는 제자라고 하는 마속입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산꼭대기에다 진을 치다니. 이런 멍청한 녀석에게 이곳 수비를 맡기다니. 공명의 운도 다 했나 보구만. 날이 어두워지면 지칠 것이다. 그때 밑에서 불을 지르고 단숨에 공격한다. 큰일 났다! 못 떠나느냐? 어서 내려가서 적을 쳐라! 어서! 장군님, 적의 화공이 거세야 되겠습니다. 원군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내 실수다. 장군님, 적은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적진으로 항복하고 있습니다. 장군님만이라도 여기서 도망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승상님. 뭐야, 가정을 빼앗겼다고? 예, 산꼭대기에 친 진은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화공을 막지 못하고. 이럴 수가. 가정 전투에서 진 공명의 군대는 장안을 총공격하려던 생각을 버리고 허무하게 발걸음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마속, 이 서약서를 기억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막중한 임무를 맡았건을 어째서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 잘못으로 인해 장안을 공격하려던 우리 목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더 할 말이 또 있느냐? 승상님, 군법에 따라서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부하들을 버리고 그럼도 모른 채 살아 돌아온 것은 오로지 승상께서 내리실 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만이 오랜 세월 동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승상님께 마지막 보답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마속을 데려가라. 잠깐만! 마석은 사마의 군대를 유인해서 전멸시키려고 일부러 산꼭대기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전이 실패한 것이지 군율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석은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이니 명령을 거두어 주시길